자, 창상 치유는 세 가지로 나누죠. 프라이머리 클로저, 세컨드 클로저, 터티어리 클로저. 1차 유압 프라이머리 클로저는 찢은 대로 바로 꼬매기. 세컨더리 클로저는 안 닫고 살이 차오르는 거 기다리기. 터티어리 클로저는 좀 기다렸다가 꼬매기인데 왜 기다리느냐? 컨타미네이션이 있을 때 꼬매면 인펙션 되니까. 그게 한 보통 5일 정도 기다리면 WBC 카운트가 올라가면서 인펙션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꼬매게 됩니다. 시험에 맨날 출제되는 거는 얘예요. 터티어리 클로저.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좀 이따 볼게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오염된 창상에서는 일단 기다렸다가 꼬매되게 되는데 외과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앞배인데 앞배 수술한다고 배를 열었는데 배에서 퍼스가 확 차올라요. 이미 다 터져가지고. 그때 바로 꼬맬 수 있느냐? 꼬매면 대부분 다 그냥 인펙션 돼요. 그때 어떻게 꼬매냐 하면 조금 이따 배울 이제 복벽 파트에서 배울 텐데 복벽의 강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트랜스버살리스 퍼시아라는 퍼시아예요. 그것만 딱 닫아놓고 피하지방 피부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좀 깨끗해지면 그때 나중에 꼬매게 된다. 보통 5일 뒤에. 이게 Delayed Primary Closure 혹은 Tertiary Closure라는 겁니다. 시험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자, 비정상 창상 치유. 생각해보세요.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감염, 허혈, 당뇨, 방사선, 고령, 영양결핍 이런 때 또 스테로이드 쓸 때 상처가 잘 안 낫겠죠. 그래서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거 비타민 A. 비타민 A 결핍이 상처가 안 났는데 또 하나 비타민 A는 결핍되지 않아도 추가로 더 주면 상처가 더 잘 낫는다. 라는 거 심지어 스테로이드 쓰는 환자들에서 상처가 잘 안 났죠? 그런 환자에서도 도움이 된다. 비타민 A는 한 가지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를 보면 25쪽 1번을 보겠습니다. 25쪽 1번에서 창상 치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염 안 좋겠죠? 당뇨 안 좋겠죠? 스테로이드 안 좋겠죠? 허혈 안 좋겠죠? 비타민 D 결핍은 상관이 없죠. 비타민 A 결핍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은 옳지 않고요. 2번 1차 봉합이 가능한 거는 항문 농양 터뜨리고 나서 안 꼬매죠. 사람에게 물린 상처 제일 나쁜 게 사람에게 물린 상처예요. 절대 꼬매지 않죠. 녹슨 칼에 베인 상처 마찬가지 더티하는 거고 암 절제생검 상처는 꼬매도 상관없죠. 깨끗한 운두니까. 5번 기계에 압착된 거 더티 운두죠. 따라서 나머지는 1차 봉합을 하지 않는다. 3번 문제 충수돌기염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수술 중 절개창 상처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시아만 봉합하고 피부하고 서큐테니스 티슈는 봉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거는 4번 피하지방층과 피부는 봉합하지 않는다가 답이 됩니다. 자, 수술 전 준비. 자, 시험에서 중요한 게 외과 파트. 아까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외과가 되게 기존 국시와 다르게 나오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되게 드문드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려서 그런데 외과에서만 출제되는 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수술 전 준비 또 어떤 게 있죠? 브레스트 이런 거 외과에서만 출제되는 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자 수술시킬 환자가 수술을 할 수 있니 없니라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카디악 리스크. 자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수술할 때 되게 안 좋은 결과를 가질 거야.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1등 먹는 게 제3심음 주글라베드 목정맥 확장. 이거는 정말 나빠요. 그 중에서 그 다음으로 나쁜 거는 마이오카디알 인펙션. 시험에 맨날 출제되는 게 뭐죠? 이런 것 중에서 누가 제일 나쁜 게 아까 말씀드린 제3심은 목정맥 확장이에요. MI가 되게 나쁠 것 같지만 그게 2등이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무튼 근데 이런 MI 환자도 결국 수술은 해야 되겠죠. 그럼 언제 수술할 수 있니? Acute MI, Recent MI 구분하는데 요거 그냥 하나로 묶으세요. 하나로 묶어서 기억하고 최근 30일 이내 MI가 있었다면 수술은 4에서 6주 뒤에 하세요. 단 이 수술은 일렉티브 서저리를 말하는 거지 에머전시는 해야 되겠죠. 에머전시는 해야 되는데 일렉티브 서저리는 최근 30일 이내에 MI가 있었다면 4에서 6주일 뒤에 하세요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풀머너리에서 폐합병증이 가장 많은 수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폐합병증이 가장 많은 수술은 abdominal aortic aneurysm repair고요.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 폐합병증이 제일 많이 생기는 질환은 아스마가 아니고 COPD입니다. COPD는 되게 안 좋아요. 자, 그리고 시험에 맨날 출제되는 거 요거죠. 금연. 언제 금연할래? 언제? 이상적으로는 2달 전인데 2달 전에 금연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2주 기억해야 돼요. 2주. 최소 2주 전에 기억한다. 시험에 맨날 출제되는 게 2주예요. 2주. 2주 전에 금연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환자는 절대 수술하면 안 돼. 절대 수술하면 안 돼. 언제? FEV1이 0.8 안 되거나 예측치의 30%가 안 되면 절대 수술하면 안 돼. 저 이런 환자 수술했다가 앞배 환자인데 익스파이어한 환자가 있었어요. 벤틀레이터 못 대고.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수술하면 안 돼. 라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시험에 맨날 출제가 됩니다. 자, 당뇨 환자. 당뇨 환자는 혈당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경구혈당 강화제는 수술 당일부터 보통 중단한다. 수술 당일날 아침에 경구혈당 강화제 안 먹고 수술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혈당은 금식 중에 rapid 혹은 short acting 인슐린을 사용한다. intermediate 혹은 long acting 인슐린은 쓰지 않아요.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 쓰게 되면 저혈당이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반드시 당이 들어간 수액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자, 혈당 조절 목표. 옛날에는 되게 스트릭트하게 조절하는 걸 강조했었지만 요즘에는 좀 그게 많이 루즈해졌죠. 왜? 그게 더 안 좋더라. 그래서 혈당 조절치 목표는 180 이하로 기억하면 돼요. 한글 책에는 180에서 2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은 180 이하로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갑상선 질환은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일단 TSH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TSH가 제일 민감하다고 내과에서 배웠었죠. 어떤 서브클리니컬 하이퍼 혹은 하이포사이로이디즘에서 제일 먼저 변하는 게 TSH고 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수술하는데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하나도 없죠. 수술하는데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조절하고 수술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이로이드 스톰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환자는 가능하면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 될 때까지 수술을 연기하는 게 좋고 약은 약을 먹고 있었다면 수술 아침까지 먹고 수술을 해야 되고 베타차단제나 디곡신 같이 하이퍼사이로이디즘 환자에서 부정맥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디곡신 먹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런 베타차단제 같은 약물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수술 당일까지 먹는다. 그런데 환자가 응급 상황이에요. 이미 갑상선 조절이 안 되는데 그때 반드시 이런 베타차단제 같은 아드레너직 블로커를 반드시 전처치를 하고 수술해야 사이로이드 스톰이 안 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갑상선 기능은 정상이 돼야 된다. 또 하나, 이미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는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왜? 뭐 우리 류마티스 질환들도 많고 혹은 본인이 임의로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도 많고 아무튼 스트레스를 쓰는 환자들에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쓰는 환자들에서 갑자기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끊으면 아드레날 인서피션시가 오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던 환자들에서는 스테로이드 보충을 해줘야 되고 보통 가장 쇼덱팅인 하이드로콜티손을 보충하게 된다.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볼 거예요. 또 이런 약물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약을 그러면 이런 약들을 쓰고 있어. 언제부터 끊어야 되겠니? 아스피린, 플라빅스 같은 안티플레이드 에이전트들은 최소 7일 전에 끊고 엔세이드도 블리딩 텐던시를 유발하기 때문에 끊어야 되고 이건 날짜는 제가 말 안 했어요. 엔세이드도 끊어야 됩니다. 근데 웃기게 에스트로겐, 타목시펜 같은 것도 끊어야 되는데 아스피린이 일주일만 끊으면 되는데 얘네들은 언제? 4주라고 돼 있어요. 이유는 스롬보엠볼릭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혈전 색전증의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피린 7일, 에스트로겐, 타목시펜 같은 약물들, 호르몬 약물들은 한 달 중단한다. 라는 거 여기 써야 되고 기타 나머지 약물 원래 먹고 있던 혈압약, 뭐 호흡기 약물 다 그냥 써도 돼요. 정신과 약들 다 수술 당일 아침까지 복용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27쪽 볼게요. 27쪽 1번 문제 60세 남자가 대장암으로 수술하고 있었는데 수술하려고 하는데 혈압이 있고 아밀로디핀 칼슘 채널 블러커죠. 아스피린 먹고 있었어요. 수술 전 처치로 적절한 것은 일단 아밀로디핀은 수술 당일 아침까지 먹어도 되겠죠. 근데 아스피린은 언제부터 끊는다? 일주일은 끊어줘야 되겠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4번이겠죠. 2번 문제. 수술 전, 2번이 아니죠. 28쪽 5번 문제. 28쪽 5번 문제를 보면 개복술 후 심장 문제로 인한 합병증 발생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물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지 않겠지만 카디악 리스크가 큰 상태가 어떤 건지라는 걸 묻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다? 주글라 베너스 디스텐션 혹은 서드 헛 사운드 제3심음이 있는 경우가 제일 나쁘다. 그래서 여기서 거기를 찾아보면 4번에 있는 목정맥 팽창이 있는 담낭염 환자. 담낭염이 위험한 게 아니고 목정맥 팽창이 위험한 거예요. 따라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4번입니다.